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김웅 조성은 녹취록 복원, 검찰 사주 고발 확인, 윤석열 장모 최은순 보석 중 주거지 변경 요청 법원 허가, 박형준 LCT, 딸 홍대 부정 입시 불기소, 오세훈 선거법 위반 불기소, 국힘당 화천대유 50억 클럽 명단 공개, 김기현 소유 임야로 휘어진 도로 노선으로 3,800만 원에 구입한 땅이 1,800배, 640억 원으로 폭등, 총선 때 윤상현 캠프의 매크로 작업 의혹, 윤석열 학문침 전문가 논란, 열린 공감TV 보도, 이낙연 최성애 커넥션. 참 버라이어티합니다. 6일 같은 날 정치권에서 벌어진 각종 사건과 의혹들입니다. 이 사건과 의혹에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거의 모든 사건이 국힘당 정치인, 대선 후보와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단 한 건, 열린공감TV가 공개한 이낙연의 고발 사주 의혹은 유일하게 민주당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낙연 측에서 최성애 전 동양대 총장에게 열린공감TV를 고발하라고 사주했다는 내용인데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열린공감TV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들의 두 번째 공통점은 검찰과 사법부의 노골적인 국힘당 봐주기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윤석열 장모 보석 중 주거지 변경 요청 허가, 박형준 LCT, 딸 홍대 부정 입시 불기소, 오세훈 선거법 위반 불기소 등이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이래서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서둘러 진행했어야 했던 거죠. 개혁을 해야 할 시간에 뭐하고 앉아있다가 이제와 이 꼴 저 꼴 못 볼 꼴을 보고 나서야 개혁을 부르짖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는데요. 이래서 엄중한 그에게 분노가 느껴지는 겁니다. 이재명 사건의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이제 구속이 되고 이때 후보님께서 이거는 형사 책임져야 된다 그래 말씀하셨거든요. 유동규요? 방금 윤 후보님이 네네. 이재명이도 형사 책임져야 된다. 법적 제가 책임져야 볼 된다. 때는 이건 직무상 상하관계 있고 그렇죠. 결재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피하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고발 사주와 관련해서 손준성 검사가 구속되면 네. 윤 후보는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직무상 상하관계고 네. 결재권자인데 아, 어떻게 그건 하시겠어요? 아니 이거는 업무가 결재 업무가 아니고요. 예. 그냥 그거는- 보고 던던 업무입니까? 아니 그거는 제가 그런 걸 시킬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제가 수차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재명 후보도 나중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시킬 이유가 없다고. 이거는 시장 결재 없이는 이 사업 자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업무를 하면서 범죄를 저지른 것이고. 내가 또 이걸 법률 공동체로 한번 발끈하실 거고 오늘은 그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국힘당 김웅 의원과 공익제보자 조성은 씨 간 통화 녹취록 파일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가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김 의원이 고발장을 우리가 직접 작성하겠다, 검찰이 받기 싫은데 억지로 받은 것처럼 해야 한다는 등 고발장 작성과 접수에 깊숙이 관여한 정황이 나타나 있어 그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해명으로 일관한 김 의원이 고발 사주 사건에 깊이 관여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이로써 검찰의 고발 사주가 확인된 겁니다. 당시 검찰과 야당이 대리고발을 치밀하게 모의했다고 봐야 할 검찰 출신 김웅 의원과 제보자 조성은 씨의 통화 녹음 파일을 공수처가 확보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MBC가 확인했습니다. 먼저 김웅 의원은 고발장을 우리가 직접 작성하겠다면서 야당은 여론의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 특정 정치인을 시켜 대검에 접수하라고 말합니다. 또 대리고발을 눈치챌 수 없도록 대검이 억지로 고발장을 접수하는 것처럼 해야 한다는 치밀한 작전까지 제안했습니다. 6일 MBC 보도에 따르면 검찰 출신 김웅 의원과 공익제보자 조성은 씨의 통화녹음 파일을 공수처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통화는 각각 7분에서 8분 분량의 파일에 담겨 있으며 통화는 지난 4월 3일 최소 2차례 이루어졌습니다. 이른바 손준성 보냄이 표기된 고발장 등을 조 씨에게 보내기 직전과 직후 통화 내용이었는데요. 김 의원은 당시 검찰을 그만둔 지 석 달가량 지났을 때였고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 신분이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의원은 해당 통화에서 고발장 접수 방식을 구체적으로 요청했는데요. 녹취록에는 김 의원이 고발장 접수하러 방문할 거면 거기가 대검 공공수사부 쪽이니까 거기에 전화해 놓겠다. 찾아가야 되는데 제가 대검을 찾아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온 게 되니까 전 쏙 빠져야 된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었습니다. 김 의원은 또 당 지도부가 검찰에 가서 고발을 내는 게 좋겠다며 검찰이 받기 싫은데 억지로 받은 것처럼 해야 한다는 조언도 했는데요. 김 의원은 조 씨에게 고발장은 우리가 만든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상황인데요. 누가 봐도 여기에 우리는 검찰을 의미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특히 대검을 찾아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온 게 되니까라고 한 발언 등이 사실이라면 이 사건에 검찰이 연루돼 있다는 식으로 보여지는 것을 극도로 꺼려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대목인 거죠. 그렇다면 반대로 말하면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감춰야 했다는 이야기인데요. 더 이상 어떤 정황 증거가 더 필요할까요? 복구된 녹취록은 검찰이 사주한 고발 청탁임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윤석열이 직접 손준성 검사에게 사주했는가가 문제인데요. 이게 밝혀지면 윤석열은 끝나는 거죠. KTX 울산 역세권 연결도로 노선은 왜 휘었을까? 김기현 원내대표 소유 임야 가격 약 1,800배 급상승 의혹. 당초 계획에 없던 노선 변경, 누구의 결정인지 밝혀야 합니다. 대장동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에게 묻습니다. 2007년 울산 역세권 연결도로 노선은 당초 계획과 달리 왜 김기현 원내대표 소유의 임야로 휘어져서 관통했을까요? 초기 도로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 보고서에는 제한조차도 되지 않던 그런 노선입니다. 김기현 원내대표 소유 맹지 임야를 지나는 노선으로 왜 하필 변경되었는지 의문입니다. 같은 당인 한나라당 박맹우 울산시장이 재선 시절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20에서 25m의 보조 간선도로가 김기현 원내대표 소유 임야를 지나는 노선으로 갑자기 휘어졌고, 김 원내대표가 재선 직후인 2008년 8월경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가결됩니다. 박맹우 시장은 이후 3선 연임으로 지방선거 출마가 제한되자 김기현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남구을을, 울산시 남구을을 물려받았습니다. 정보 접근성이 뛰어나고 주변 인맥이 탄탄한 지역 정치인이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입니다. 3동 역세권 연결도로 도시관리계획 도로 결정 용역의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자료를 입수해서 노선이 결정되는 과정을 확인했습니다. 노선 결정 과정을 검토해보니 의혹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2007년 도로개설사업 타당성 연구 용역 착수보고에서 검토되던 노선에는 김기현 원내대표 소유 임야로 지나는 노선이 아예 없었습니다. 보시면 2007년 8월 달에 착수 보고하던 자료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노선 1안, 2안, 그리고 3안 모두 휘어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김기현 원내대표의 땅이 있습니다. 김기현 소유 임야를 지나는 노선이 되기 위해서는 동쪽으로 휘어져야 합니다. 두 차례 중간 보고를 거치면서 당초에 없었던 김기현 원내대표 소유 임야로 지나는 휘어진 노선이 기본 노선이 되었습니다. 양이원영 무소속 의원은 6일 기자회견을 열어 김기현 국힘당 원내대표 소유의 땅 폭등 의혹을 공개했습니다. 양 의원은 대장동 의혹을 제기한 김기현 원내대표에게 묻는다. 2007년 울산 역세권 연결도로 노선은 당초 계획과 달리 왜 김 원내대표 소유 임야로 휘어져 관통했냐고 물었는데요. 이어 초기도로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 보고에는 제한조차 되지 않았던 노선이다. 같은 당인 한나라당 박맹우 울산시장 재선 시절 20에서 25m 보조 간선도로가 김 원내대표 소유 임야를 지나는 노선으로
갑자기 휘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이후 3선 연임으로 지방선거 출마가 제한되자 김 원내대표 지역구인 남구를 물려받았다며 지역 정치인이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당초 계획에 없던 연결도로 노선 변경으로 김 원내대표의 땅값이 폭등했다는 의혹은 이미 2018년 울산 MBC를 통해 보도됐는데요. 그러나 김 원내대표는 의혹을 부인하며 방송사를 상대로 민형사상 고소를 진행했으나 모두 기각됐습니다. 양 의원은 김 원내대표는 대장동 사건을 두고 여당 후보를 연일 맹비난 중이다. 적반하장이다. 청렴한 판사 출신 정치인이 어떻게 부동산 투자 규제가 됐는지 대단하시다. 본인을 둘러싼 의혹부터 밝히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자가 대장동 개발 의혹을 이야기하며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뭐 묻은 게를 보고 지저대는 꼴인데요. 왜 이런 보도는 잘 나오지 않는 걸까요? 이게 대체 말이 되는 겁니까? 곱게 쭉 뻗어나가는 노선까지 커브를 틀어가며 자신의 땅값을 올리려는 이런 자가 대한민국 제1야당의 원내대표로 앉아 연일 내로남불의 헛소리만 늘어놓고 있습니다.